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1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다우가 0.8%, 나스닥이 2%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혼조세를 마감했을 때 하락하던 주가를 되돌렸던 이슈가 또다시 미국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해서 낙폭을 줄였던 이슈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소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거의 되돌려가지고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끝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스닥 종합 2.27%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소 가능성이 저점 대비로 거의 4%를 나스닥을 끌어올린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연방정부 셧다운이 약 37거래일이 지났고요. 최장 기간이 지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무직으로, 그러니까 무급으로 휴식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예산안이 이제 통과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중도 8명이 공화당 임시 예산안 찬성의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최종 상원의 최종 처리 예정이고 이것이 다시 하원을 넘어가겠다. 하원은 또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그냥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방 공무원들 일터로 복귀할 확률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 기대감이 시장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셧다운이 37일 동안 될 동안 미국 시장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되니까 올라옵니다. 참 재미나죠, 그렇죠? 특히 AI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셧다운 문제가 수면 밑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셧다운 문제가 시장을 조종을 줬느냐?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AI주가 약간 버블 가능성 이런 거를 흔들렸지 셧다운으로 주가를 빠지지는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또 이게 해결이 되니까 시장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참 특이한 거죠. 올라가고자 의지가 있으면 그 재료를 좀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셧다운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 제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임시 예산안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2026년도 예산안을 본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임시 예산으로 버텼는데 이 자체가 사실 예전에 같았으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국가신용도 강등 요소였죠. 근데 잘 넘어갔습니다. 주가가 좋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해결이 안 됐으면 좀 어떨까 문제가 좀 됐을 거라 생각하긴 했는데 어쨌든 잘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주의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5.79% 올랐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회복하는 그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3%, 팔란티어 지난번에 AI 거품의 핵심 종목이었죠. 주가 수익 비율이 200배 된다 그래서 주가를 밀어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8.8% 올라오면서 또 시장을 견인해주는 모습입니다. JP모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하고 제시했는데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부 셧다운이 이제 폐쇄된다. 이제 없어진다. 해소된다.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추가 금리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3가지 이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정리가 안 됐을 뿐이죠. 어쨌든 JP모건에서는 이 3가지를 미국 시장의 상승의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다시 여기 올라왔죠. 네,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이제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죠. 추세 복귀를 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 추세 복귀를 시도하다가 다시 아랫꼬리가 길게 생기는 그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5일선 위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일단 원체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60일선 지지력까지 보이고 올라오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20일 정도의 지지력을 보였는데 미국은 60일 정도에서의 지지력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강한데 어떤 시장의 흐름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국내장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할 상당히 컸죠.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거의 한 3.9% 올랐죠. 3.9% 주가를 올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 모습이 연장선에서 어떤 흐름을 좀 보이는지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4거래일 동안 한 1,500만 주, 1,600만 주 이상 매도하고 기관도 상당히 매도를 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개인만 사는 상황이었는데 요 근래 매수를 조금 했지만 그때 매도를 회수하지는 못한 그런 흐름이 보였고요. 또 어저께 하이닉스도 역시 강세의 흐름을 좀 보였죠. SK 하이닉스도.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팝니다. 내리 팔고 있죠. 하이닉스 내리 팔고 있는 상태고,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거의 쌍봉에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저께 처음에는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지만 이 두 종목 주도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전자 위로 올라오면서 15만 전자로 가는지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급이 좀 더 받쳐주는 것이 있어야 진짜고, 수급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매도할 상황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게 어저께 올라왔죠. 어저께 3% 올랐습니다. 3%. 순식간에 3% 올라가지고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는 사실 그 금요일날 매수해서 레버리지로 넘어왔었기 때문에 레버리지 수익을 냈는데 다시 쌍봉을 향해서 가나? 라는 어떤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추세선에 걸쳐있는 국내 시장의 흐름인데요. 사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한 것처럼 수급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수급적인 변화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이 외국인들이 지금 너무 매도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난 주말에 7조 팔았고 또 매도잖아요. 여기서 지금 외국인, 어저께는 이제 개인이 매도했고 기관이 사다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저께는 우리나라는 윗끌림 만기였어요. 어저께 윗끌림 만기. 그래서 기관이 윗끌림 만기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이 샀어야 되는데 외국인은 막판 또 던졌어요. 500억을.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에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만 수급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 관측되고 있죠. 그래서 어저께 기관이 윗끌림 만기를 통해서 1조 3천억 살 때 외국인이 선물을 한 1조 3천억 샀어요. 동시효과 하면서 그냥 한 7천억 싹 다 버리고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6천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둘이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항상 보면 기관이 끌어갈 때, 현물로 끌어갈 때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면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주가가 오를 때 우리나라는 이제 환율이 좀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환율이 어저께 5원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 정배열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정배열은 상당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때는 주가가 적당히 빠지고 환율이 내려올 때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환율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진짜 지난 고점이 1487원인데 거기 가는 건 이제 30원도 안 남았습니다. 1457원까지 58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이제 30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1480원 넘어서 제가 지난번에 기술적으로는 꼭 간다 안 간다 보장은 못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1670원이 열려있고, 그 당시 시점이 언제냐면 요 4월달이었어요. 4월달에서 요 사이, 요 5개월 사이에서 고점이 연장을 해서 1670원이고 지금은 거의 1700원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나?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뭐 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환율이 높아지는 건 좋은 게 아니죠. 뭐 어떤 사람들은 환율이 약세가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거다 그러는데, 환율이 약세가 되면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죠.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지 들어오진 않죠. 물론 또 약세 꼭지점에서 환율이 내려갈 거다, 환율이 강세의 흐름을 갈 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또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은 사실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이거를 오히려 뭐 시장이 약세 로 인해서, 트리플 약세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등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뭐 증권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과거에 그랬다. 그러니까 뭐 트리플 약세라는 게 워낙 뭐 금리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약세가 되면, 다 약세되면 주가 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때 달라요가 제가
생각하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상 환율이 너무 약세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정배열이 그냥 꺾일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